현대자동차는 1980년대까지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고위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독자 엔진을 개발하라. 주변에선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러다 미쓰비시와 관계가 틀어지면 타격이 크다고, 그냥 미쓰비시 엔진을 갖다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반대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강행했고 1983년 9월 엔진 개발실을 신설합니다. 미국 GM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를 데려와 본격적인 한국 첫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합니다. 당시 현대차는 역사가 짧은 회사였기 때문에 미쓰비시도 현대차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쓰비시는 현대차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1985년 구보 도미오 당시 미쓰비시 회장이 정주영 회장을 찾아와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박사 한 명으로는 절대 독자 엔진 개발 못한다면서 이제 그만 엔진 개발을 중단하고 다시 미쓰비시 엔진을 쓰면 로열티를 기존의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우리가 엔진 개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엔진 개발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구보 회장은 2년 뒤인 1987년 또 2년 뒤인 1989년까지 총 3번 한국을 찾아오지만 소용없었죠. 1991년 1월 1일 드디어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 출시에 성공합니다. 엔진 개발을 주도한 이현순 당시 엔진 개발실 부장은 기자회견 다음날 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해 만든 엔진이었다는 얘기죠.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은 계속됐고 2005년 출시한 세타 엔진은 한국을 엔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꾼 분기점이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 미쓰비시에서도 이 엔진 기술을 사갔습니다. 낡은 기술을 제공하고 비싼 로열티를 받아가며 현대차를 무시했던 미쓰비시가 현대차로부터 엔진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1991년 1월 국내 첫 독자 엔진을 개발한 지 31년이 지난 작년 말 현대차는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전동화, 모터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온 거죠. 현대차에겐 매우 중요한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현대차가 시장 독점적인 권위를 앞세워 차 가격을 올린다거나 AS에 소홀하다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정주영 회장이 더 이상 미쓰비시 엔진에 기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추한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백이었습니다.